자,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우, 그동안 제가 거의 뭐 반년 이상 거의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음질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리고 있었는데, 크크크님이 좀 영상 좀 올려달래요. 구독자님께서. 그래서 그냥 싸구려 마이크 하나 사서 한 번만 더 해보자 했는데, 음질이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음질 설정하는 방법도 알게 됐고, 야, 드디어 멀쩡한 목소리로 강의를 촬영할 수 있구나 하고 좋아했었는데, 예, 꽃가루가 날리면서 목소리가 되게 안 좋습니다. 예, 한 달쯤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언제쯤 멀쩡한 목소리, 한 달쯤 후부터 멀쩡한 목소리로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목소리가 안 좋아서, 예,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해보죠. 이 강의를 너무 늦게 찍어서 죄송해요. 이게 시험 기간 다 됐는데 어, 운동 방정식을 좀 몇 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해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되게 간단한 숫자들로 좀 해볼게요. 음,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가 1kg, B가 4kg이고요. 얘네들은 이게 어, 뭐 바퀴들이 있어요. 뭐 후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움직이는, 바람만 불어도 움직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얼마 힘을 줬냐면요. 얼마 줄까요? 여기에다가 10N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때 가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B가 A를 미는 힘이 얼마인지, 이런 걸 이제 물어봤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그냥 다 구하시면 돼요. 다. 일단 가속도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 A는 n분의 F이죠. 전체 질량 5kg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10N의 힘을 주었고요. 그러면 2m/s 제곱이 되겠네요. 각각의 알짜 힘을 구해보겠습니다. A의 알짜 힘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가속도이고요. B의 알짜 힘, B의 운동 방정식은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입니다. 그럼 이 알짜 힘들을 찾으면 되는데, 뭐 그냥 해보죠. 지금 지금 되게 간단하게만 그냥 하고 있습니다. 1kg이고 얘네들이 다 같이 움직이니까 2m/s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A의 알짜힘이 2N이구나. B의 알짜힘 얼마일까요? 4kg 2m/s 제곱이니까 B의 알짜힘은 8N이구나 하시면 돼요. 자, A의 합력이 2N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알짜 힘이 오른쪽으로 2N인데 왼쪽으로 이거 얼마가 될까요? 알짜 힘이 2N이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10N이니까 B가 A를 미는 힘이 8N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8N이면 알짜 힘이 2N이죠. 이렇게. B는요. B는 A가 B를 미는 힘이 8N인 거예요. B는 받는 게 A가 미는 힘밖에 없거든요. A가 B를 미는 힘이 8N입니다. 아니면 이제 A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받았어요. 그중에 2N은 자기가 쓰고 나머지 8N의 힘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B가 A를 미는 힘은요. 얘네들은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A가 B를 민 힘, B가 A를 민 힘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은 크기의 힘입니다. 이렇게 사이에 작용한 힘이 얼마인지, 가속도가 얼마인지, 각각의 알짜 힘이 얼마인지 이런 거 구하시면 돼요. 이걸 좀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똑같은데 힘을 반대쪽에서 줘볼게요.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A가 1kg이고 어떻게 되는지만 알자니까 숫자는 되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여기 B를 10N의 힘으로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이냐? 그리고 A가 B를 미는 힘이 얼마인가? 이런 거 해보죠. 똑같습니다. 이게 1kg 4kg이니까 전체 질량 5kg 그리고 10N이면 가속도는
2m/s 제곱이죠. 그럼 A의 운동 방정식은 뭐 어떻게 하면 A 알자 힘은 2른이 A 질량에다가 A 가속도 2N 되고요. B의 알자 힘은요. 4kg이 2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인다면 알자 힘이 8N입니다. 똑같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10N의 힘을 줬거든요. 그러면 B가 A를 자기가 이제 8N의 힘을 쓰고 B가 A를 나머지 2N의 힘으로 밉니다. 그럼 이제 A는 B가 A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니까요. A가 B를 미는 힘은 2N이 되죠. B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2N. 그럼 합력은 왼쪽으로 8N.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좀 볼까요? 이번에는 실을 좀 매달아 볼게요. 어, 그냥 간단한 숫자들로만 하겠습니다. A하고 B가 있고요. 똑같이 그냥 1kg 그리고 4kg이라고 해보죠. 여기 이제 사람이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사람이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냐면 똑같이 10N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그리고 뭐 가속도가 얼마인지 1kg, 4kg, 5kg이죠. 5kg이 10N이니까 가속도는 5분의 10 2m/s 제곱이 됩니다. 자, 얘네들 알짜힘 구해보죠. 1kg짜리가 2m/s 제곱이면 뭐 똑같네요. 알짜힘 2N. B의 알짜힘 구해보죠. 4kg이 2m/s 제곱. 예, 8N. 여기까지 똑같네요. 자, 그러면 얘가 B가 오른쪽으로 8N이 알짜힘이거든요. 오른쪽으로 10N 작용하는데 알짜힘이 오른쪽으로 8N. 그럼 장력. 실이 이 T를 장력이라고 해요. 장력은 어디서나 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실 하나에서는 어디서나 같은 크기로 측정이 됩니다. 장력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장력이 2N이 돼야 돼요. 그냥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2N, 합력이 오른쪽으로 8N이 되죠. 요 장력이 2N이니까, 그러니까 실이 B를 당기는 힘, 실이 A를 당기는 힘, A가 실을 당기는 힘, B가 실을 당기는 힘, 다 장력이고 다 사이즈가 같습니다.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2N이니까 A 알자 힘이 2N입니다. 바꿔서 해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도르래 간단한 문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A가 또 1kg이고요. 네, B가 4kg이라고 할까요? 어, 잠깐만요. 어, 예, 뭐 어떻게 해보죠. 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A 쪽으로 돌아갈까요? B 쪽으로 돌아갈까요? B 쪽으로 돌아가겠죠. B 쪽으로. 이때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짜힘 구해보죠. A의 무게는 중력 가속도 10으로 했으니까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A의 무게는 10N입니다. B에 작용한 중력은 40N. 그럼 알짜 힘은 얼마냐면 알짜 힘은 30N이 돼요. 그러면 가속 구해볼까요? 질량분의 알짜 힘. 지금 5kg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알짜 힘이 40, 10, 알짜 힘이 30N. 그럼 가속도는 6m/s 제곱이 되군요. 자, 그럼 A의 알짜 힘은 얘가 위로 갈 거거든요. A의 알짜 힘은 위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1kg 곱하기 6m/s 제곱하면 6N 되겠고요. B는 아래로 갑니다. B의 알짜 힘은 아래로 4kg이 6m/s 제곱 그러면은 4, 6에 24, 24N 되겠습니다. 장력 구해볼까요? 지금 아래로 40N, 근데 합력은 아래로 24. 그럼 장력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40에서 24 빼면은 장력은 16N 되겠죠. 그럼 여기 장력 얼마일까요? 여기도 당연히 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16N이 됩니다. 16N에서 10N 빼면 A 알자임은 위로 6N. 이렇게 이제 장력을 구한다라든지 사이에 작용한 힘을 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A나 B 둘 중에 하나 질량을 구한다라든지 하게 되고요. 요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체를 두 개 놓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얘 무게, 얘 무게, 얘 무게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P 장력이라고 할까요? P 장력 그리고
여기 Q 장력이 다릅니다. 예, 각각 이 세 개의 물체의 알짜힘들, 합력들을 구하셔가지고 전체 가속도 구하고 각각의 알짜힘을 구하고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 장력들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운동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알짜힘이요. 알짜힘이 합력이라고 그랬죠. 그 작용한 힘들을 다 합친 하나의 힘. 예. 알짜힘으로 각각 물체마다 운동방정식을 구해서 되게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각각 물체에 따라서 알짜힘을 구하는 거죠. 운동방정식을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자로 하는 것보다 숫자 써가지고 하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숫자 써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다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문제 풀어보죠. 예. 예. 운동법칙 다 끝났네요. 예.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인데요. 아,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혹은 합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뭐 순우리말 쓰죠. 알짜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가속도는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입니다. 질량분의 힘에 비례하죠.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고요. 뉴턴 운동 제2법칙, 그러니까 가속도의 법칙. 물체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동시에 힘을 받은 물체도 힘을 가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합니다. 7번은 뭔지 모르겠네요. 요 관계인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이때 두 힘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함으로 합성할 수 없다. 요 작용 반작용이죠. 예.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은 합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힘의 합성은 뭐냐면 합력을 구하는 과정을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두 물체 A,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군요. 그럼 가속도 구해볼까요? A의 가속도는 10초에 20m/s 빨라졌으니까 2m/s 제곱. B의 가속도는 10초에 10m/s 빨라졌으니까 1m/s 제곱이네요. 여기 지금 힘의 크기가 같대요. 그럼 질량 B가 얼마냐? 어, A는 M분의 F죠. 질량 B를 물어봤네요. M은 A분의 F. 그러면 A 질량 대 B 질량은 A 가속도 대 힘, B 가속도 대 힘. 힘이 같대요. 그러면 가속도 B가 2 대 1이죠. 그러면 질량 B는 1 대 2. 질량이 질량이 작은 게 가속도가 큽니다. 같은 힘을 받았을 때. 두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두 물체의 작용 힘의 크기에 비해 F는 MA죠. 어, A 질량은 모르겠고, A 질량은 모르겠고, B 질량도 모르겠고, 근데 A 가속도가 2고, B 가속도가 1이고요. 근데 여기 조건이 뭐냐면 질량이 같을 때, 질량이 같을 때, 예, 힘의 B는 질량이 같다면 힘은 2 대 1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4N의 알짜힘이 2초 동안 작용했습니다. 가속도 얼마인가?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죠. 네. 질량이 2kg이고 알짜힘이 4N. 그러면 2m/s 제곱이고요. 2초인 순간 처음에 정지해 있었거든요. 근데 2초인 순간 2초 가속도 2m/s 제곱으로 처음에 0m/s였는데 2초 동안 2m/s 제곱의 가속도로 움직이면 1초에 2m/s씩 빨라지니까 4m/s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가속도의 크기를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라고 하네요. 뭐 얼마일까요? n분의 f고요. 2n분의 3f고요. 그리고 3n분의 f고요. 약분을 좀 해보면 1분의 1 대 2분의 3 대 3분의 1이군요. 각항에 6을 곱해보죠. 그러면 6 대 9 대 2가 되는군요. 그럼 B가 제일 가속도가 크고요. 그리고 A, 다음에 C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린 것 같이요. 여기 2kg, 3kg인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서 B를 10N의 힘으로 당겼네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요.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니까요. 전체 질량이 5kg, 10N이면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 방향은 오른쪽 되겠죠. 오른쪽으로 2m/s 제곱. A의 작용은 R자 힘. 가속도가 2m/s 제곱이거든요. 그럼 A의 작용은 R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224, 4N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힘의 상호작용 OX 퀴즈인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을 해야 되나? 예. 아, 죄송해요. 이따 제가 깜빡깜빡하고 편집을 못 하더군요. 예. 뭐, 하여튼 편집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자, 힘의 상호작용 OX 퀴즈인데요.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맞고요. 작용, 반작용 관계인 두 힘의 합력은 0. 작용, 반작용 관계에서는 합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그 벽에 힘을 가하면 벽도 동시에 같은 크기의 힘을 사람에게 작용하죠. 예, 뭐 작용 반작용에서 그렇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은 동시에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OX 55 6번 가죠. 그림은요. 지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나타낸 겁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인데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물체가 지면을 당기는 힘. 그러니까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와 물체는 물체가 지구를. 이건 작용, 반작용 관계이고요. 그리고 물체에 작용한 중력은 이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리고 이제 지면이 물체를, 지구가 물체를, 땅이 물체를 같은 목적어. 이건 평형 관계.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작용 반작용, 같은 목적어를 쓰면 평형 관계입니다. 평형 관계, 평형 상태는 합력이 0인 상태를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대표 자료 분석부죠. 관성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예, 뭐 이건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좀 좁은데. 가에서 손가락으로 종이를 튕기면 동전은 어떻게 되는가? 뭐 아래로 떨어지겠죠. 동전의 전지 관성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천천히 종이를 당기면 동전이 이렇게 종이에 끌려서 밑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컵 바깥에. 나에서 실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여기 A에는 추의 무게와 사람이 잡아당긴 힘, B에는 사람이 잡아당긴 힘이 걸립니다. 천천히 잡아당기면 A가 끊어지겠죠. 더 강한 힘이 작용했으니까요. 나에서 실을 빠르게 잡아당기면 B가 끊어집니다. 극까닭은 추의 정지관성 때문이죠. 혹은 그냥 관성이라고 쓰셔도 돼요. 가나 현상과 관계 있는 물질 성질은 관성이죠. 동전의 정지관성, 추의 정지관성. 자, 가에서 관성을 나타내는 물체는 동전이고요. 나에서 관성을 나타내는 물체는 추입니다. 실이 아니라.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5번에 OX5이고요. 자, 요거는 2kg, 3kg짜리에다 15N의 힘을 주었대요. 그러면 가속도부터 구해볼까요? 5kg에 15N. 그러면 가속도는 5분의 15, 3m/s 제곱이고요. A의 R자 힘은 2, 3은 6N, B의 R자 힘은 3, 3은 9N, 15N이 6N과 9N으로 나뉘어집니다. A의 R자 힘이 오른쪽으로 6N이거든요. 그러면 A가 B를 얼마의 힘으로 미냐면 15N 중 6N 쓰고 나머지 9N의 힘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B의 R자 힘이 9N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B가 A를 미는 힘도 작용 반작용이니까 9N. 그럼 A는 오른쪽으로 15, 왼쪽으로 9 받으니까 합력이 오른쪽으로 6
이죠. 가속도의 크기는 3m/s 제곱, A의 알짜힘 다 구해놓고 푸시는 게 나아요. 6N, B의 알짜힘 9N. 나무토막 B가 A에 작용한 힘은 9N, 나무토막 A가 B에 작용한 힘도 9N 되겠습니다.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은 경우 각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하죠. 예, 알짜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거든요. 예, 질량에 비례합니다. X. 힘은 힘은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항상 쌍으로 작용합니다. 힘 하나만 작용하진 않아요. 반드시 반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A가 B를 미는 힘의 반작용으로 B도 A를 밉니다. A가 B를 미는 힘, 잠깐만. A가 B를 미는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B도 A의 같은 크기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틀릴 뻔했네요. X. 5번의 답은 X, O, X이고요. 아이고, 또 있네요. 아이고. 이게 지금 요건 계산을 좀 해야 되나 본데요. 질량이 1kg인 물체 AB가 있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10이래요. 가에서는 정지되어 있고 나다에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어떡하지? 너무 그림이 작아서요. 음, 여기다가 제가 다시 그려가지고 좀 해볼까요? 어, 가입니다. 그리고 마찰은 다 무시한다 그랬어요. A고 B고요. 나입니다. 그리고 다입니다. 중력 가속도가 아까 언뜻 봤는데 10m/s 제곱으로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얘들은 멈춰 있어요. 무게가 10N, 무게가 10N인데 등속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멈춰 있대요. 그러면 장력이 10N입니다. 다 합력이 0인 상황이거든요. 장력이 10N. 그래서 이제 뭐 등속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예, 멈춰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무게가 10N이거든요. 이 10N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질량은 2kg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냐면 5m/s 제곱. 그러면 B의 알짜 힘은 얼마냐면 아래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5N이고요. 그럼 여기 장력이 아래로 10, 위로 5N이니까 B의 합력이 아래로 5N입니다. 하나의 실이니까 여기 장력이 5N이고요. 그러면 A의 알짜 힘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5N. 실이 5N의 힘으로 당기니까 예. 자, 이렇게 가속도가 5m/s 제곱이었고요. 자, 다도 좀 해볼까요? 여기가 3kg이었군요. 예, 무게가 10N이고요. A, B가 30N. 알짜 힘이 20이죠. 가속도 구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속도가 4kg짜리에 알짜 힘이 20. 그러면 5m/s 제곱인데요. A의 알짜 힘은 위로 작용합니다. 위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5N이고요. 그럼 장력이 얼마여야 하냐면 장력이 15N이어야 알짜 힘이 위로 5N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럼 장력은 위로 15N이겠죠. 그럼 B의 알짜 힘은 아래로 30, 위로 15니까 15N.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볼까요? 3kg짜리가 5m/s 제곱에 가속도 15N. 예. 이렇게 구해놓고 가에서 실이 A를 당긴 힘, 장력이 10N이었죠. 나에서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모두 다 5m/s 제곱이었고요. 다에서 A든 B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이죠. 가속도 5m/s 제곱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다해서 C가 있나요? 아, 이게 B가 아니군요. C네요. 네. 다해서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15N이었고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5N이고요. 그리고 다해서 실이 실이 C를 당기는 힘, 장력이요. 15N이죠. 15N. 15N이었고,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방향으로, 그죠. 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에는 알짜 힘이 작용을 하죠. 힘이 작용하니까, 예,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좁은 화면의 대표 자료 분석, 마지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책상에 가만히 놓여 있대요. 이건 그냥 중력 가속도가 g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력 얼마일까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F는 ma, mg가 되겠죠. 중력 가속도 g라고 했으니까 중력의 반작용,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그리고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주어 목적어가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예, mg이고요. 물체의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0N입니다. 멈춰 있죠. 안 움직이죠. 예, 힘의 평형 상태, 합력이 0인 상태.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mg인 거죠. 그러니까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 지구 중력만큼, 그러니까 mg인데 합력이 0이니까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mg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같은 크기의 힘, 작용, 반작용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지구,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이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지구와 책상이 물체를 같은 목적어, 평형 관계이고요. 그리고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 반작용은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고요.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책상의 무게와 같지 않습니다. 책상의 무게에다가 요 추의 무게를 더한 만큼이 될 거예요. 555x 이고요. 예, 잠깐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